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강의 맡게 된, 신입정규 세일즈 강의 맡게 된 임준호라고 하고요. 사람이 되게 많네요. 떨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점심시간 이후니까 사실 좀 졸릴 수도 있는 시간인데, 졸리지 않게 최대한 좀 재밌게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 강의는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면 되냐면은, 연근 강사님 강의 들으셨죠? 네네. 연근 강사님 강의가 TA에 대한 뭔가 고속도로를 깔아줬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 고속도로를 달릴 때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그런 좀 더 중요한 강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강의에 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은, 뭐, 여기 영업을 해보신 분들도 있나요? 어떤 영업이든? 없나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경력자분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은 영업에 있어서는 뭐 보험이든 어떤 세일즈든 TA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TA를 해야지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말빨이 현란하고 뭐 우스갯소리로 신의 혓바닥이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 정도인 사람이라고 해도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TA 특강이 굉장히 중요하고 성공적 TA를 위한 TA 특강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전체 사업단 대상으로도 특강을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제 연락처니까 요거는 이제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 연근 강사님 그 TA 과제 그거 하실 때 여기로 연락하시면 되는데 저는 아마 지금 사실 다른 그 분양 쪽 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8시 이후나 아마 통화가 될 거예요. 계속 상담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면 돼요. 물어보면 되시고 그리고 제 소개를 그래도 뭐 저는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한테 내가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도움이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도 되겠다라는 좀 확신을 심어드리고자 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저는 27살 때부터 콜을 했어요. 지금 40살 정도 돼가지고 27살 때부터 콜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본사에서 우수콜이라는 걸 뽑아요. 콜센터에서는. 우수콜을 뽑았을 때 저는 최다 선정됐어요. 거의 매달. 그리고 콜 영업을 했을 때 제가 사내 강사를 단연간 전담을 했고요. 그리고 기계학자, 이제 보험, 예를 들어 뭐 흥국생명 고객이라고 하면은 흥국생명에 계약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업셀링하는 이제 POM 센터라는 게 있어요, 콜센터에. 그래서 거기에서 월납보험료를 평균 150만 원은 꾸준히 달성을 했어요. 꾸준히 달성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관리자도 했겠죠.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콜센터에서 교육실장도 했었고, 영업실장도 했었고요. 영업관리도 했었고, 그리고 매달 정산율 기준 우수 등급은 왜 중요하냐면은, 콜센터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철회율이나 불판율이 높아요. 왜냐하면 좀 날렵하니까. 그냥 후려치니까, 약간 속된 말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많아야 2건, 정말 없으면 1건 아예 없거나 그랬어요, 철회는. 뭐 해지도 마찬가지고, COT를 꿈꾸는 남자는 뭐 이제는 제가 다른 업을 가서 보험과는 상관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는 경제적 자유는 연봉 3억이어서 COT를 적었어요. COT가 연봉 3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건 이제 제가 상장 받은 거랑, 저기 이제 비행기는 매 교시마다 계약을 하면은 붙이는데, 이제 매 교시에 계약을 한 거예요, 그냥. 1타임, 2타임, 3타임, 보시면 되고. TA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는 지인 영업도 물론 하겠죠. 보험이니까. 아예 뗄래야 뗄 수는 없어요. 창현 강사님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아실 거고. 하지만 지인은 한계가 있어요. 특히 젊으신 분들은. 왜냐면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젊었을 때도 보험을 했었지만 보험에 대한 니즈가 주변 사람들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인은 정말 진짜 내가 정말 슈퍼 인싸가 아닌 이상은 지인 영업으로만 계속 롱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A를 해야 되는데 TA가 왜 중요하냐면 일단 고객은 내가 만나는 고객은 제가 혹시 말하는 게 말속도가 빠르거나 이해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내가 만나는 고객은 나를 처음 만나요. 나에 대해 전혀 몰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한테 드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이 사람이? 그쵸, 위심. 그리고 적대감이 들지 않을까요? 그쵸. 그 TA는 고객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첫 인상이에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을 하기는 저는 좀 그래도 수월하다 느끼는 게 서구와는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도 정이 약해요, 사실은. 진짜 속된 말로 보험이 쓰레기여도 담당자가 마음에 드는 계약하거든요. 삼성생명 설계사들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똑같은 논리. 그래서 나를 바라보게 되는 첫인상인데 비유를 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소개팅을 나갔는데 상대방이 솔직히 딱 스캔 하잖아. 딱 이제 첫인상 딱 보면은. 근데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열리나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안 열리죠. 그래서 TA는 고객이 나를 바라보게 되는 첫인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AP라는 교육을 받으셨을 거예요. 초회 면담이죠. 고객을 내가 처음 만나는 AP를 잡으려면 TA를 해야죠. TA를 안 하고 AP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하고 계약을 빌드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에 앞서서 가망고객 발굴도 있지만 저희는 그 프로스펙팅이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말로. 가망고객 발굴 작업은 좀 덜하죠. DB를 사기 때문에. 이미 프로스펙팅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빌드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말을 한 거는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잘 돼야지 계약이 돼요. 네. 여기서부터 잘 돼야지. 여기서부터 삐그덕 하면은 사실 계약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TA에서 신뢰와 좋은 인상을 남긴다. 만약에 내가, 물론 쉽지는 않아요. 내가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이 사람한테 신뢰감과 뭔가 좋은 인상을 남긴다라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영업을 오래 한 사람들도. 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남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AP는 굉장히 수월해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나한테 호감을 갖고 만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지인 영업이 아닌 DB 영업에 있어서 TA는 정말 중요한데 현실적인 문제예요. 저는 항상 돈이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200만 원어치 DB를 샀어요. 여기 이제 DB를 사는 조직이니까 그냥 미친 척하고 그냥 최대한 DB를 사보겠다. 확률 싸움이니까. 200만 원을 샀는데 어떤 사람은 TA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거기서 미팅을 한 20개를 잡았어요. 근데 나는 TA를 못해서 한 6개밖에 못 잡았어요. 그럼 내 돈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 인카 린치핀 조직에서는 TA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내 돈 아깝잖아요. 그쵸? 내 돈이 솔직히 어디 가서 8만 원이 그냥 땅 파서 나오는 게 아닌데, 예를 들어 DB가 평균. 그게 그냥 벌어진다 생각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TA가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산 DB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DB 효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고, 콜센터 출신들이 실제로 뭐 대면 영업으로 많이 잡채 인지를 하기도 해요. 뭐 분양을 가거나 저처럼 아니면은 뭐 이런 쪽을 가거나 뭐 대면 이런 대리점을 가거나.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 지금 이제 분양 쪽에 가가지고 계약을 좀 빨리 한 편인데 4일 만에 계약을 하긴 했는데 사실 7억짜리 상가를 하긴 했거든요. 근데 사실 TA를 잘하면 대면도 잘해요. TA를 잘하는 사람은 만나서도 상담 잘해요. 왜냐하면 전화로 하는 것과 대면과 차이는 얼굴을 보냐 안 보냐밖에 차이가 없어요. 다만 처음에는 떨릴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적응만 되면은 절대 그거는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TA를 잘하면 대면 상담도 잘한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한 콜로 미팅을 잡아서 최소 10만 원, 최대 가족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다. 내 운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속된 말로 꽂혔어. 진짜 뻑 갔어요. 뻑 가면은 가족들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린 DB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뭐 콜센터처럼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계약을 하진 않아요, 고객이.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계약을 성사를 한다. 내가 8만 원을 통해서도. 그래서 TA를 굉장히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수수료 기준으로 ROI라고 아마 단장님한테 교육 받으셨을 텐데 최소 70, 최대 700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고객 한 명한테. 물론 어떤 고객이 나한테 700만 원을 벌게 해줄지 어떤 고객이 70만 원을 벌게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항상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콜에서는 저는 콜센터 영업실장도 했었지만 교육에 있어서나 콜에 있어서 제가 자신하는 부분은 뭐 예를 들어 군대를 갓 전역한 정말 사회 경험이 없고 그런 친구 혹은 정말 집에서 살림만 했던 주부님도 첫 달부터 500만 원 벌게 해줬거든요. 제가 영업 관리자를 했을 때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뭐 대면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세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굉장히 스무스 부드럽게 친근하게 하는 분도 있고 하지만 콜에 있어서는 10년간이잖아요. 굉장히 저는 많은 고객들이랑 콜을 해봤겠죠. 그래서 제 이 공식은 어긋나지 않는다 생각해요. 거의 진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콜을 하기 전에 제일 중요시하는 게 이게 많이들 간과하는데 콜을 하기 전에 내 기분이 좋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그냥 간단한 예시로 내가 만약에 전날에 부부싸움을 할 거나 오늘 아침에 남편이랑 싸웠는데 그날 콜은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봐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콜은요. 너무 소름 끼치게 고객이 알아요, 그거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콜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콜을 하기 전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기분 좋은 상상들. 뭔가 아니면은 뭐 오늘 퇴근하고 나서 뭐 친구랑 어디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상상들. 그런 상상들 뭐 다음 달에 월급을 내가 이렇게 해서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를 좀 하면 더 도움이 많이 되고. 어찌됐든 간에 콜을 하기 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하다못해 뭐 케이크를 먹어서 기분이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콜을 하기 전에는 기분을 가장 좋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많이 놓치는 건데,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쵸?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매 시간 콜 컨디션이 절대 동일하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전에 계약을 많이 해요. 오전에 계약을 많이 하는 편이고, 아니면 저녁 시간, 이후 시간에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콜을 할 때, 앞으로 할 때 오전에도 해보시고, 오후에도 해보시고, 저녁 시간에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 그 통계를 찾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면은. 그래서 잘 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반론이나 질문이 들어와요, 만약 고객이. 반론이나 질문은 뭐냐면 고객이, 그러니까 우리 미팅을 위한 거죠. 미팅을 위한 거니까 만나겠다를 제외한 모든 고객의 말은 다 반론이라 생각하면 돼요. 보험료가 그거 꼭 만나야 돼요, 대면으로. 아니면은 그냥 뭐 그 보험 가입하라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뭐 왜 건강검진권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다 반론이거든요. 그거를 응대를 했을 때 우리가 고객한테 콜은 저는 어느 정도 기세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객한테 말리면 안 돼. 고객이 한 번 질문을 했는데 3,000% 빠져가지고 그것만 계속 받아주면 안 돼요. 내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 왜 무료예요? 그러면은 뭐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다. 그래서 고객님 만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반론을 친 다음에는 그냥 막 던져요. 그 클로징을. 만나시죠. 그리고 고객님 뭐 이거 이해 안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조건 만나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거는 말리지 말아야 된다. 고객한테 특히 말 많은 고객. 네, 그쵸? 물론 이제 대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들어주는 것도 좋은데 콜에서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이 고객들도 업무를 하다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 많은 사람 얘기를 다 듣다 보면 내 목적을 못 이룰 수가 있어요. 물론 이룬다 해도 내가 그 시간에 더 많은 사람을 TA를 했으면 더 많이 미팅을 잡았을 텐데 그 사람은 미팅을 잡았어. 하지만 2시간 이상 예를 들어 버릴 수도 있죠. 그 사람 얘기를 듣다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스크립트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절대 처음에는. 그리고 툭 쳐도 반론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왜 건강검진권 공짜로 주는 거야? 하면 그냥 술술술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콜센터에 처음 갔을 때는 저는 이제 흥국생명 출신인데 흥국생명은 콜을 되게 빡세게 하고 좀 잘하는 편이에요. 콜센터 중에서도.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연수원에 가가지고 반론 스크립트랑 콜 기본 스크립트를 외울 때까지 잠을 안 재워요. 그걸 합격할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첫 달부터 계약을 해요, 신입들이. 실제. 뭣도 모르는 신입들도. 그래서 그 기초 작업을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기본 스크립트 있죠. 연예인의 예시를 들어주면은, 이병헌이 사실 뭐 사생활이나 인성에 있어서는 사실 문제가 많지만, 연기로 이병헌을 대한민국에서 깔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고, 이병헌 씨는 대본을 받으면 대본을 200번 리딩한대요. 그렇게 재능이 있는 사람도. 그래서 내 스크립트가 정말 100번을 읽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읽으면은 국어책 읽는 것 같아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도 국어책 읽는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 지루하잖아요.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야지. 근데 그 정도가 되려면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콜센터에 있을 때, 제가 영업실장일 때 이제 신입들한테 과제를 냈을 때 기본 스크립트를 저희 과제 있어요, 실제로. 기본 스크립트를 100번 읽으라고 했는데 하다가 포기한 친구들, 왜냐면 이게 진짜 뭐 하는 건가 현타가 오거든요. 왜냐면 내가 앵무새도 아니고 생각보다 어려워요, 100번 읽는 거. 근데 그거를 정말 그냥 아무런 의심 없이 한 살림만 하다 오신 주부님이 있는데 그분이 첫 달부터 500만 원 벌었어요. 그분은 100번이 아니라 200번 읽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꼭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우스콜, 콜뜨기는 뭐냐면 미팅을 잘 잡는 사람들, 제 콜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미팅을 잘 잡는 사람들 콜을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도움이 되냐? 받아쓰기를 하면은 절대 그 사람의 말 속도보다 내 이 타이핑보다는 저는 수기로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수기가 더 느리니까. 수기가 절대 빠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받아쓰려면은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받았어야 돼요. 핵심은. 반복해서 듣게 돼요. 그럼 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심지어 저는 콜을 처음 했을 때, 김미라라는, 그러니까 거의 아웃바운드, 그냥 카드 DB랑 홈쇼핑 DB, 아마 전화 받아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거기서 월천을 버는 매달 꾸준히 레전드급인 사람이 있는데, 흥국생명에, 그분 콜을 들어는 그분 여자잖아요, 사실. 내가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통과 억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분 콜을 100번을 콜대기 하니까 그분이랑 똑같이, 그냥 성대모사 수준으로. 물론 그분이 여자치고는 좀 허스키 보이스긴 한데, 그래도 말투나 억양이나 느낌이 남자랑은 굉장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졌다. 이거는 익숙해지는 기준은 어디서 판단해야 되냐면은, 내가 우스콜을 진짜 우리 성대모사 모창하듯이 똑같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인 콜을 들어야 돼요. 왜 이때부터 들어야 되냐? 실력이 쌓이지 않은 다음에 본인 콜을 들었을 때는 절대 문제점이 보이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하는 것 같거나 아니면 너무 못한다라고만 느끼죠. 그리고 콜센터 같은 경우는 실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TARP를 진행을 해요. 매주 짝을 바꿔서 상담원 역할, 고객 역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저는 TA를 가장 친한 사람한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물론 이분들도 좋지만, 왜냐하면 친구들한테 하면요, 친구들은 진짜 리얼 고객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쵸? 보험에 관심도 없고. 그쵸? 친구들은 그리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거든요. 입 바른 소리 안 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TA를 하는 거, 특히 절친은 진짜 팩트 폭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내가 만약 콜뜨기가 좀 빡세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 도입이 잘 안 뚫린다, 전화만 했다면 끊으려고 한다, 그럼 도입만 콜뜨기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본론이 뭔가 좀 프로페셔널하지 못하다, 이따 얘기할 건데 본론이 왜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지, 본론만 콜뜨기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클로징이 약하다, 고객이랑 대화도 잘 돼, 티키타카도 잘 돼. 근데 만나자는 얘기를 못 해. 아니, 만나자고만 하면 고객이 뺀질돼. 그런 사람들은 클로징 부분만 콜뜨기를 하면 돼요. 부분 콜뜨기거든요. 그리고 콜을 진짜 집중해서 하면요, 제가 콜센터를 다닐 때는 이제 계약을 하나 하고 녹취를 읽으면 당이 떨어지다 보니까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인데, 제가 콜센터에 있을 때 막 15kg, 20kg까지 쪘던 게, 이게 당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단 거를 계속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말해야 되지? 어지러울 정도로 집중력이 많이 발휘돼요. 콜에 진짜 집중하면. 대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집중력 있게 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했어요. 10시부터 11시까지는 자리를 옮기지 않고, 딱 붙어서 그냥 위자에 그냥 본드가 붙었다 생각하고, 콜을 해라. 이게 진짜 큰 차이예요. 중간중간 화장실을 가면서 콜을 하는 것과, 쉬면서 콜을 하는 것과, 딱 집중해서 그 시간에 집중해서 하는 것과는 결과가 절대 달라요. 화장실 한 번만 가도 집중력 흐트러지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중요하고, 아까 얘기했던 게 반복이 되는 건데, 도입은 연예인 누군지 아시나요? 네, 현아죠. 현아가 섹시함의 대명사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그쵸? 도입은 왜 현아를 넣냐면은 가장 부합해요. 도입은 섹시해야 돼요. 왜냐? 고객은 나한테 처음 전화를 받았어. 섹시하다는 건 다시 말하면 솔깃해야 돼요. 듣고 싶어야 되고. 섹시한 느낌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도입은 섹시해야 되고, 본론은 이게 어떤 느낌인 것 같으세요? 전문가스러워야 돼요. 본론은 프로페셔널 해야 돼요. 왜냐면 고객이 본론에서 본격적인 반론을 하겠죠. 그래서 본론은 전문가스러워야 되고, 이거는 맞추는 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사업 단원 중에서도. 김소연 씨랑 부합해요, 클로징은. 왜 부합하는지 아시는? 펜트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캐릭터로. 자신감과 당당함, 우아함. 클로징은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굉장히 당당하고 잘 펜트하우스에서, 그쵸? 네,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역시 맞추는 분은 없네요. 그리고, 콜은 심리 싸움이에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심리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콜은 결국에. 자,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줘 드릴게요. 후보자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후보자님이 지금, 다쳐가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흐르는 상황이에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부산에 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1시간 안에 비행기 타면 가능하겠죠?
뭐 2시간 안에 오면은 로또 1억짜리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면 안 갈 것 같으세요? 1억이 약한가? 한 10억으로 해야 되나?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휠체어를 타든 뭘 하든. 이득 심리. 고객이 나를 만났을 때 이득이 느껴져. 왜냐하면요. 이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해가 쉽게. 친구랑 전화를 했을 때요. 야, 우리 안 본 지 오래됐지. 밥이나 한번 먹자 하면 친구는 쿨하게 먹자 하잖아요. 그쵸? 하지만 고객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는 나랑 친하기 때문에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없어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고객은 나를 생판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뭔가 이득될 게 없다라고 느끼면 굳이 만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시간과 돈을 써서 만나는 거잖아, 고객은. 그쵸? 그리고 손해 심리는 뭐냐면은, 우중 강사님 강의에서도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에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몰라요. CI 보험을 갖고 있는데 CI 보험의 문제점을 막 10년 만에 발견하고 이런 경우 태반일 거예요. 상담하다 보면은. 여기 계약사를 올라올 때도 보면은. 하지만 죽었다 깨나도 싫어하는 게 있어요. 손해나는 건 정말 싫어해요. 내가 누구보다 손해를 보는 꼴은 못 봐요. 그래서 그 손해 심리를 자극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교육하면서 계속 얘기해 드릴 거예요. 실전에. 대중 심리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 남들이 다 yes라고 하는데 나만 x라고 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대중의 심리를 따라가요. 그리고 특별 심리는 뭐냐면은, 우리 그 럭셔리의 대명사인 장소가 있죠. 갤러리아 압구정. 그쵸? 갤러리아 압구정도 사실 일반적인 백화점이에요. 하지만 거기가 마케팅을 굉장히 잘한 게 갤러리아 압구정 저도 자주 가는데 거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가 브랜드를 절대 입점 안 시키죠. 다 명품으로만 메이드가 돼 있죠. 그쵸? 그리고 뭐 만약에 명품이 아니더라도 최소 아페스나 뭐 아니면 아미 같은 해외 그 브랜드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위치 자체도 우리가 제일 부촌인 압구정에다가 만들었죠. 그래서 갤러리아 압구정을 가는 사람들의 심리는 대접을 받으러 가는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특별하게 대접을 해줬을 때 그 특별함을 느껴요. 실제로 비싼 미용실을 갈 때의 서비스와 그냥 동네 그냥 우스갯소리로 순인의 미용실을 갔을 때 서비스랑은 천지 차이 아닌가요? 그래서 근데 그 서비스를 지불을 하고 사람들은 강남의 미용실을 가잖아. 그쵸? 그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 IWC라는 명품 시계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손님이 오면 사든 안 사든을 떠나서 물론 이제 굉장히 비주얼을 많이 뽑아서 뽑고 직원들 자체도 그리고 굉장히 정갈하게 옷을 차려입고 진짜 호텔급의 고급 디저트를 줘요. 상담하면서. 거기가 판매율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특별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너니까 해주는 거야. 넌 특별하니까. 약간 아무나 다 해주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궁금증 유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 사람이랑 전화를 했어. 근데 궁금한 게 없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뭔가 궁금해. 건강검진을 어떻게 준다는 거지? 대체 이게 뭐 어떻게 약간 궁금해, 고객이. 그럼 궁금해서라도 만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는 분야의 비유를 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내가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싹 다 했어, 고객한테 전화로. 그럼 고객은 이미 현장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굳이 내 모델하우스에 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내가 그냥 판단하면 되잖아. 하지만 내가 이 사람한테 궁금한 거, 사모님, 그 요번 주 토요일 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요번 주 토요일까지만 하고 뚜껑 닫을 건데 시행사고 이번 프리미엄 호실은 이게 특별한 혜택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알려달라고 해요. 오시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약간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궁금증을 유발을 해야 모든 영업에 다 공통된다 생각. 궁금증이 생겨야 돼요. 궁금하지 않으면 흥미가 없어요. 그리고 권위자 호소는 뭐냐면은 의사들이 굉장히 사실 무례한 경우도 있죠. 그리고 막 엄청 젠틀하진 않아요. 의사들은 친절하지도 않고. 하지만 우리는 의사들이 다 그러죠. 그쵸? 의사들이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그 권위를 알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연예인 누가 했다라고 하면은 완판이 되는 것도 똑같은 효과.
그리고 라포 형성은 뭐냐면은 저는 영업에 있어서 만약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물어본다면 10년 동안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 라포라고 하거든요. 라포가 뭐냐면은 친해지는 거 빨리. 왜 친해져야 되냐? 고객은 나를 몰라요. 그러면 일단 벽을 두겠죠? 처음에 통화를 할 때는. 그러면 고객이 마음을 열고 내 얘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벽을 깨야겠죠. 그게 아이스 브레이킹, 얼음을 깬다라고 해서. 그래서 라포를 잘해야 돼요. 특히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아이스 브레이킹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사기꾼과 영업 잘하는 사람이 한 끗 차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처음 보는 사람이랑도 엄청 빨리 친해지거든요.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찾아서. 물론 안 좋은 쪽으로 써서 그렇지만. 그래서 친해지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간과하면 안 되는 게 칭찬을 너무 형식적이거나 영혼 없이 칭찬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예를 들어 사모님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미인이시네요. 솔직히 식상하죠. 그쵸? 별로 특별하죠. 그 이게 아니라 사모님 에르메스 스카프 하셨네요. 통화하셨을 때도 패션 센스가 남다르실 것 같았는데 역시 에르메스 스카프 하셨네요. 너무 잘 어울려요. 이거는 좀 나를 좀 디테일하게 관찰한 것 같고 좀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칭찬은 좀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아는 칭찬은 아무런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어려 보인다라는 똑같은 말을 해도 고객님 너무 어려 보이시는데 약간 진짜 박보영 같은 느낌인데? 이거랑 그냥 어려 보이신다라는 거랑은 또 다르죠. 그쵸? 그래서 하다못해 저 콜할 때도 이런 얘기 만약 고객이 진짜 하다못해 이름이 아나운서랑 똑같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그냥 솔직히 좋아하지 않는데, 진짜 좋아하는 아나운서 누구랑 너무 닮았다, 목소리가. 너무 지적이실 것 같다고. 얼굴도 미인이시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웃어요. 그래서 라포 형성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나를 팔아야 돼요. 이거는 대면 계약할 때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이게 뭐냐. 고객이 계약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실제 저는 이제 분양을 최근에 했었으니까 그거로 예시를 들어주면 어제 고객이 1,000만 원 입금을 딱 찍어 놓고 그걸 보내기를 계속 누르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는 거지. 내가 섣불리 결정하는 게 아닌가. 굉장히 꼼꼼하고 깐깐한 사람이었는데도 혹시 와이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닌가? 막 약간 이런 게 했는데 믿고 하시죠.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신 있는 현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TM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만나시죠. 그러니까 무조건 만나시죠. 그리고 계약하시죠. 이거를 자신감 있게 계속 내뱉어야 돼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그러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저 믿고 하시죠. 이거를 한 번 들었을 때는 임팩트가 없는데, 이거를 한 대여섯 번 듣잖아? 그냥 믿어보고 그냥 할까? 이게 되거든요. 계약할 때도, 대면할 때도 마찬가지. 똑같이 하세요. 나를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브랜딩도 배울 거예요. 고객님, 저 같은 담당자 만나기 쉽지 않아요. 진짜로. 저 만난 거 행운이거든요. 진짜 관리 잘해드리거든요. 저 믿고 하세요. 이것과 그냥 하시죠라고 말하는 거랑 달라요. 그러니까 막판에 가서는 저 믿고 하세요예요. TM도 마찬가지. 저 믿고 만나세요. 그러니까 나를 파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내가 항상 최고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인드만큼은 내가 대한민국 그 어떤 재무 컨설턴트보다도 내가 최고다. 그리고 마인드 자체도 내가 의뢰 태도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만나는 게 행운이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파세요. 이해되시나요? 나를 파는 게 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공식으로 만든 건데 이것도 거의 불변의 진리예요. 반론을 친다. 그러니까 고객이 계약을 하겠다 혹은 뭐 만나지 않겠다를 제외한 건 다 반론이라 했어요. 고객은 그냥 고분고분 내내 했으면 좋겠는데 절대 그런 고객은 없어요. 진짜로. 전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안 그래도 만나고 싶었어요. 안 그래도 건강검진권 받으려고 없거든요. 그래서 반론을 치면은 일단은 예전에는 이게 좀 시대가 바뀐 게 예전엔 무조건 반박하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안 돼. 요즘은 감성 영업 시대거든요. 일단 맞장구 쳐줘야 돼. 맞아요. 대면으로 만나기 좀 부담스러우시죠. 저도 뭐 물론 우편이나 기프티콘으로 보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맞장구를 쳐줘야 돼. 처음엔. 그러면 고객은 한 발짝 물러나요. 왜냐? 한 발짝 다가와요. 물러나는 게 아니라 물러났던 거로. 왜냐?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네? 내 뜻에 공감을 해주네? 한번 더 들어볼까? 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점.
너가 나를 만났을 때 장점.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명은 싫어하지만 수다를 떨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특히 여자분들. 썰을 좋아해, 썰. 사례 제시. 그 이점을 사례 제시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튕기는 건 왜 필요하냐. 아까 특별심이랑 똑같아요. 누구나 다 해준다라고 하면 아무런 메리트가 없어요. 하지만 건강검진권 저희가 모든 분들 다 해드리는 거 아니고요. 거기는 연령대분들 중에 100분 중에 딱 10분만 선별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랑은 또 다르죠. 그래서 사실은 당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튕겨야 돼요. 튕겨야 돼요. 보험가입도 마찬가지야. 이 상품 고객님 너무 좋은데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워낙에 이게 이제 심사에 대한 것도 고객이 심사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우, 그 보험가입하는데 왜 이렇게 까다롭냐. 뭐 서류를 뭘 또 내야 되냐.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미리 그것도 선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보장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심사가 까다로우죠. 단점이. 근데 통과만 되시면은 고객님 너무 좋은 거다. 아무나 다 가입해드리는 게 아니다. 저 꼭 얘기해요. 뭐, 콜했을 때. 아무나 다 가입해드리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튕겨줘야 돼. 무조건 튕겨야 돼요. 연애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조건. 그냥, 너 좋아만 하면은 매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밀당을 해야지. 똑같아요. 고객이랑 밀당을 해야 돼요. 튕겨야 돼요. 그리고 클로징을 내가 무한반복하라고 했죠. 만나시죠, 계약하시죠, 하시죠는 계속 내 입에서 내뱉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계약하시죠. 반론 쳤어. 계약하시죠. 또 반론 쳤어. 계약하시죠. 하다가 네. 계약하시죠. 네가 나와요. 진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끈질겨야 돼요. 그리고 절대 한 번 만난 고객을 저 같은 경우는 TM을 할 때는 전화 끊기 전까지 절대 안 끊고 고객이 끊는 거는 진짜 신이 와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객님 실수로 전화가 끊어졌나 봐요. 이렇게 하기 좀 그런 적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러기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미 끊은 거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는 게 뭐냐면 고객이 만나겠다고 안 해. 예를 들어 계약을 하겠다고는 안 해. 하지만 얘가 자리를 떠나거나 내 전화를 끊진 않았어. 그건 무언의 신호예요. 어떤 신호냐? 하고는 싶어, 만나고는 싶어, 하지만 아직 확신이 덜 생겨. 진짜 관심이 없고 이 사람한테 신뢰감이 안 생기면은 그 자리를 뜨거나 전화를 끊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전화를 끊지 않는다는 거는 그래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다만 아직 덜 믿음이 가는 거죠. 아직은. 그래서 물고 늘어져야 된다라는 거. 실제로 콜센터에 가면은 플랜카드에 적혀있어요. 고객이 전화를 끊을 때까지는 절대 끊지 말아라. 실제 있어요. 그래서 콜은 콜도 그렇고 대면 영업도 그렇고 제가 영업실장을 했을 때 무조건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면접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체능 쪽 전공자, 음대, 미대 혹은 연극영화과나 아니면 연기 쪽 동아리를 해도 뭐래도 아무튼 연기 쪽 관련을 했다. 뭐 개그맨 준비를 했다. 무조건 영업을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콜은 연기예요. 신들린 연기를 해야 돼요. 진짜.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냐. 막 내가 쏘아붙이다가도 잠깐만요. 잠시만요. 혹시 컴퓨터 잘 다루시는 분 있나요? 나 전에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왼쪽에 숫자가 나오는 왼쪽으로. 잠깐만요. 전 페이지. 넘겨버렸어요. 이거 마우스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컴퓨터로 잘, 어떻게 하면 돼? 이 마우스로 안 보여서. 들어왔죠? 누르면. 네네. 이거 했고, 네, 이거 네, 했고, 여기. 뭐냐면, 이거예요. 막 쏘아붙이다가도, 제 고객 같은 경우, 내가 그때 설계사한테 가입한 게 너무 엉망이어가지고,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 어떻게, 고객님 어떡하다 그렇게 되셨어요? 저 같은 담당자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진짜 다 속상하네. 진심이 그럴까요? 아니거든요. 하지만, 혼신이 담긴 연기를 해야 돼요.
고객님, 지금 안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만약에 이거 안 가입했다가 이거 통원비 나가는 건데 이거 만약에 그랬다가 지나가다가 발목 삐끗해가지고 통원비 못 받으면 이거 어떻게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고객이 슬픈 얘기를 아 진짜요? 아우 너무 힘드셨겠다. 공감 장인이 돼. 그러니까 연기죠, 연기. 솔직히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잖아, 고객이. 그럼 연기겠죠, 그거는 다. 그래서 연기를 잘해야 돼요. 연기를 잘하는 건 쉽게 말하면 뭐냐. 콜 상담 마찬가지, 대면도 마찬가지고, TM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할 때 한 어조로 똑같이 하면 안 되고, 얘기를 하다가도, 이런 식으로 화법을 쳐도 좋아요. 고객이 반론을 막 친다. 그러면은 너무 이렇게 쏘아붙이지만 말고, 자, 알겠어요, 고객님. 한번 딱 찝어줘, 정리를 카리스마 있게. 그러니까 절대 영업은 제가 강조하는 게 을이 되면 안 돼요. 갑이 돼야 돼요. 그냥 전 마인드 이렇게 네가 뭐 저 고객 만날 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분양 때도 마찬가지. 네가 뭐 집을 알지도 못하는데 날 만나는 게 영광이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가면은 이제 고객이 반론을 이렇게 하다 그러면 자 알겠고요, 고객님. 아 근데 제가 진짜 이게 보험 설계사 대 약간 이 작은 목소리로 그냥 고객의 입장이 아니라 제가 그냥 고객 대 고객의 입장으로 봐도요, 고객님. 이거 진짜 놓치기 너무 아까운 보험이에요. 근데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이렇게 보장된다라고 하면 조건은 좀 괜찮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작게 했다, 크게 했다, 천천히 했다, 빨리 했다. 리드미컬하게 해야 돼요. 물론 절대 쉬운 경지가 아니에요. 왜냐? 고객이 반론을 하거나 고객이 뭔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솔직히 나는 그 반론을 어떻게 칠까부터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절대 쉽지 않으니까 많이 연습을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연기를 한다라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어 이런 제가 이제 고객이 사실 그러니까 이제 말귀를 조금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못 알아들었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실장님이랑 같이 이제 고객 뒷담 약간 한 거야. 아, 나 진짜 말귀도 너무 못 알아듣고 사모님 성격은 너무 좋은데 어머니 말귀를 너무 못 알아듣고 너무 힘들다. 아까 근데 이제 딱 전화 왔잖아요. 어떻게 했냐? 아, 어머님, 보험회사가 양아치야.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해놨어? 이런 느낌으로. 너무 어렵죠. 그래서 나같이 꼼꼼한 사람 만난 거 너무 좋은 거잖아, 어머님. 제가 꼼꼼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 답답하셨죠? 방금 전까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욕했지만, 내가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그래서 사실 이런 말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기꾼이랑 영업 잘하는 사람은 저는 한 끗 차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실제로 영업 잘하는 분들 만나면 느끼실 텐데, 거의 반사기꾼이라는 거? 사기꾼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말을 잘한다는 거. 자, 네네. 계속 이렇게 영업으로 하다 보면은 네. 진실성 같은 것도 이렇게 희석되고 그런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사실 약간의 선의의 거짓말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영업 왜 필요하냐? 질문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솔직히 나는 지금 빨리 계약해야 되잖아. 그쵸? 다음 주에 하면 안 되잖아. 그쵸? 그러면 고객은 다음 주에 안 하고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대놓고 거짓말 안 했지만 저 그런 멘트는 쳤죠. 콜할 때. 그럼 이게 치매 같은 경우 지금 생활비가 저희가 종신토록 죽을 때까지 나가는데 이게 손해율이 커가지고 사실 얼마 전에 공문 비슷하게 좀 이런 좀 내려왔는데 이게 언제쯤 없어질지 모른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님 이거 만약에 당장 내일이라도 없어지면 어떡해요? 그럼 저 너무 미안하잖아요. 약간 이런 느낌 정도네. 왜냐, 이건 필요한 게 우리 광고를 생각해 보세요. 광고가 과장이 없나요? 그쵸? 그리고 쇼호스트들 생각해 보세요. 과장을 안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스타 쇼호스트들 방송을 보면 물론 말도 잘하지만 보험에서도 쓰는 화법이 한정 화법, 절판 화법. 그 쇼호스트 마감 시간 임박했다라고 초시간 그거 하죠. 그럼 사람들 막 누르기 시작. 어떡하지 빨리 이게 되는 약간 그런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오해는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다고 사기를 대놓고 치고 이런 건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일은. 다만, 저는 이렇게 그냥 생각을 했어요. 나는 좋은 상품을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좋은 고객이 나를 만나서 이 계약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화이트 라이어도 필요하다. 얘를 위해서도. 그리고 보험은 충분히 모든 영업은 자부심이 충분히 있는 게,
진짜 좋은 보험을 가입하고 좋게 보장을 받으면 고객 입장에서 고맙다는 얘기가 나오지, 너가 왜 그때 그 상품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나한테 사기쳤냐 하는 얘기를 단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10년 동안. 진짜.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화이트 라이어도 해요. 예를 들어, 권위자 호소할 때 이제, 제 친구가 사실은 내과 의사인데 뇌심장 협심증 진단율이 굉장히 높다 하더라고요. 물론 의사가 친구가 있긴 한데 어느 정도 화이트 라이어도, 근데 저는 필요하다 봐요. 안 하는 사람 없을걸요, 여기도 실제로. 관장님도 저는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냐? 그게 아니면 고객은 지금 당장 하지 않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명분이 없잖아. 그냥, 근데 고객이 다음 주에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객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다 하면은 흔들리기 시작해. 그래서 저는 최대한 빠르게 2방, 3방, 여기는 이제 원방에 하기는 쉽진 않고 AP를 해야 되니까 2방, 3방 안에 해야 된다 생각해요. 되도록이면. 길어지면 본인도 힘들고 고객의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진짜로 고객의 마음이 정말 갈대인데 진짜 수십 번씩 바뀌어요. 정말로. 제 고객 중에 어떤 고객은 이제 전화를 하다가, 저는 그때는 되게 강단이 세고 영업을 좀 세게 했으니까 친척분이 설계사라고 했어요. 설계사 분들도 저희 거 가입하는 상품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막 얘기를 했는데 가입을 했어. 근데 되게 어렵게 가입했거든요. 반론 엄청 많이, 한 2시간 통화해가지고. 근데 철회를 한 거야, 다음날. 나한테 엄청 고맙다고 했는데. 다시 또 내가 철회 방어했겠죠, 당연히. 근데 또 다음날 또 철회했어. 그렇게 한 일주일을 실갱이 하다가 그 다음 주에는 결국엔 유지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은 진짜 갈팡질팡이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철회를 한다라고 해도 무조건 방어하세요. 어떤 경우까지는 방어를 해야 되냐? 고객이 내 전화를 아예 차단해버리더라도 그냥 하세요. 다른 사람 핸드폰 빌려서라도. 약간 서운한 티도 들어요. 고객님 설마 제가 그렇게까지 상담해서 혹시 차단하신 거예요? 아니죠. 저 진짜 차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고객이 걷다 대고 차단한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바빠가지고.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가 딱 얘기하는 거지. 이거 왜 철회하셨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네. 좀 들어볼게요. 들으면서 제가 이거 하나만 주실래요? 두 분 한번 같이 보시고 저도 봐야 돼서. 들으면서 제가 단락 하나 집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는지 들어볼게요. 잠깐 목소리가 좀 작네. 네, 구본이 고객님 맞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구본이 고객님 맞으세요? 네. 이 정도 괜찮나요, 소리? 기다리라 많이 좀 바쁘셨어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네, 구본이 고객님. 이 콜이 아니고, 잠시만요. 1차 콜이. 참고로 말하면 이 고객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고객이. 왜냐면 이 사람도 세일즈 매니저를 올해 10년 넘게 한 사람이라 보통 아닌 사람이거든요.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네, 수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네, 집컷입니다 라고 하죠. 여자분들이 브랜드를 알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뭐를 유추해야 되냐? 이 사람은 옷 장사를 하는 사람이다. 위류 브랜드 매니저겠구나 라는 느낌. 먼저 유추를 해야, 우리가 항상 어떤 게 중요하냐면은 귀로는 듣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네, 집컷입니다. 그러면 이제 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뭔가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구나.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 뭐에 예민할까요?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예민한 게 하나 있어요. 세일즈를 하는 분들은.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은 돈에 예민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돈에 예민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뭐를 내가 유추를 해야 되냐? 아, 얘는 돈 얘기를 좀 많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유추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 네, 실선 9번이 고객님 맞으실까요? 네. 아, 예, 클라이언트님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상담비서님께 건강검진 이벤트 당첨되셨다고 연락 받으셨죠? 네. 아, 예,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같이 건강검진 예약 도와드릴 임준호 전문가라고 합니다. 네. 혹시 잠깐 통화 가능하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나는 이 사람한테 처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생뚱맞잖아. 솔직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쵸? 전화를 한 명분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너가 건강검진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연락을 줬고, 나는 이거를 도와줄 누구누구라고 해. 이게 첫인사거든요. 혹시 잠깐 통화가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냐? 잠깐 매장일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직업이 이거는. 바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소개를 할 때는 전 중요하다. 인사말에서는 진짜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저는 같이 건강검진 예약 도와드릴 임준호 전문가라고 하고요. 이렇게 내 이름을 확실하게 또박또박 말해야 돼요. 자신감의 차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이 얘기한 거에 또 하나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고객이 뭐라 얘기하냐면,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를 유추해야 될까요? 이게 뭐냐, 들을 준비가 돼 있다. 네, 말씀하세요 라고 하잖아. 그쵸? 아, 나 지금 바빠서 나중에 이게 아니잖아. 네, 말씀하세요. 네, 이번에 검진권 신청해 주셨는데, 네. 제가 비서님께 안내받기로는 뭐 따로 건강 쪽으로 염려하는 부분은 없다라고 안내 받았어요. 네. 네, 저 아직 안 건강하시 해봤어요. 네. 자, 이거는 또 어떤 거냐? 우리가 DB의 장점이 뭐예요? 고객의 정보를 알 수가 있죠. 고객의 정보가 나와요. 이 사람은 건강 쪽으로 별로 염려하는 부분은 없다. 그거를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봤겠어요? 나는 너 알고 전화한 거야. 거부감을 허물려는 거예요. 다 알고 전화한 거야. 고객도 뭐라고 얘기해요? 고분고분 대답을 하죠. 안 해보셔가지고. 아예 안 해봤어요. 자, 여기서 또 뭐를 유추해야 되냐? 안 해봤어. 아, 최근에 안 해보셔가지고 아예 안 해봤어요. 한 번도. 라고. 그럼 뭐를 유추해? 이 사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동안. 그럼 첫 번째 유추되는 거, 나이가 젊을 수가 있다라는 거. 두 번째, 이 사람은 건강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동안. 그쵸? 근데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느꼈다는 거겠죠? 유추해야 돼요. 한 번 더.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 고객이 너무 신청 잘해주셨어요. 자, 너무 신청 잘해. 우선 칭찬. 고객한테는 항상 칭찬이 약이에요. 칭찬하는데 너 왜 나 칭찬해 됐어? 꺼져라고 하는 고객은 없어요, 진짜로. 칭찬부터 해야 돼요. 네, 왜냐면은 이게 나 혼자 산다 보신 적 있으시죠? 네. 거기에 연예인 박나래 씨랑 기합판사 나오잖아요, 고객님. 그분들이 검진하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방송? 자, 여기서 이게 아까 교육받은 거를 그대로 공식이 다 적용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권위자 호소가 들어간 거예요. 연예인 예시를 들잖아요. 누구나 다 알만한 박나래 씨랑 기안팔사로. 네. 그 정도 퀄리티의 병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고객님께서 만약에 사비로 이거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30에서 5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검진이거든요. 자, 이 멘트에는 두 가지 심리가 들어갔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이 멘트, 어떤 멘트냐면은, 고객님께서 만약에 사비로 이거를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30에서 5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그런 검진이거든요. 두 가지 심리가 들어갔거든요. 이득 심리 맞아. 또 하나 있어요. 손해 심리. 너가 이거 하지 않으면 네 돈 내고 이거 하는 손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이득 심리, 손해 심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 네. 네, 국가인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기본검사가 아니고요. 네. 여기에 정밀 소변검사, 혈당검사, 상복부 초음파, 내시경,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너무 축하드려요, 고객님. 네.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고 100명 중에 그냥 어딨네요. 자, 성격이 좀 급해요. 실제로 만났을 때도 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는 이미 그 다음 단계로 생각하고 있어.
좀 원래 그래요. 좀 머리가 비상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딱 고객이 들으면 이런 생각할, 공짜로 해주는 건데 그냥 싼 마이라고 그냥 기본 검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상식적으로. 그래서 그 편견을 깨주는 거예요. 특별 심리를 적용을 하는 거죠. 일반 검사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제가 되게 발음 또박또박 읽을 거예요. 아마 정밀 소변 검사, 혈당 검사, 상복부 초음파, 대시경, 대장내시경, 위내시경까지 다 들어가는 거세요. 또박또박 하나하나 씹어서 얘기해줘야 되고요. 고객의 귀에 박히게. 그리고 뭔가 되게 많이 해주는 거 같죠,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고객님,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해드리면 너무 좋은데 한번 튕겨주는 거예요. 그냥 다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게는 해드릴 수가 없어요. 100명 중에 10명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가 그 말 하기 전에 지 말하죠 또. 장점이 되신 거예요. 네. 제가 왜 된 거죠? 자기가 이제 신기한 거야. 이거 내가 왜 됐지? 이렇게 좋은 게? 여기서 또 유추해 볼 수 있지. 이제 좋은 거다라는 인식이 된 거죠. 이게 그냥 공짜 싼 말이라고 느꼈으면 내가 왜 된 거죠? 라는 말이 안 나오지. 그래서, 근데 제가 왜 된 거죠? 라고 물어보죠. 100명 중에 20명. 어, 거기에 이제 단점이 되신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멘트를 딱 치면서 딱 그 생각, 이제 물었구나. 물었네. 거예요. 너무 축하드리고 다시 한번.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러면 건강검진을 해보신 적은 아예 없으세요? 자, 이제부터는 고객 정보를 탐색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고객 정보에 대한, 우리가 질문, TM에 있어서 중요한 거, 질문, 그리고 공감대, 정보 파악,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정보 파악을 하려고 질문을 하는 거고요. 정보 파악이 되면은 뭐가 가능해지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공감대. 고객이랑 친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해볼게요. 만약 분양이라 치면은, 고객님 거주하시는 댁이 혹시 어디세요? 제가 거주하는 댁 기준으로 현장을 설명해 드려서 이해가 빠르신데 일산이요. 근데 일산에 살지 않아도. 그럼 저도 일산 사는데 일산 어디 사세요? 이렇게 친한 척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정보 파악을 하는 이유, 질문을 하는 이유는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내가 뭐 알아야지 친해지지. 얘에 대해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건강검진은 최근에 좀 안 해봤나 봐.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셨구나. 목소리가 실례지만 많이 애띠셔서 그러는데 미혼이시죠? 이거는 그냥 칭찬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거든요. 이 얘기 하면 반응이 어떠냐, 대부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하거나, 아니면 웃거나,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되지? 더 오바를 하시거나, 더 좋아하시면서, 싫어하는 경우는 본 적 없어요. 특히 이게 근데, 좀 재밌는 썰인데, 사실 이제 제 코를 따라하다 보니까 남자 상담원도 이 코 이걸 따라했고 여자 상담원도 따라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했을 땐 여자 고객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100이면 100. 근데 여자가 여자한테 하니까 그건 알아서 뭐 하시게요? 라고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성별에 대한 것도 좀 있진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거는 뭐 남자분들한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남자분들의 가장 큰 장점은 여자 고객들이 그래도 좀 더 호감을 갖고 시작한다라는 거. 처음 통화를 들었을 때. 그래도 남자니까, 이성이니까. 네네. 그러세요. 아직 미혼이에요. 얘도 되게 나한테 고분고분하고 순하잖아요. 호의적이고. 저 목소리가 워낙 애띠셔가지고. 네, 그러면은 이렇게 건강검진 받으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죠, 고객님. 네. 그리고 저희가 요거 이제 검진 받으시면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 고객님. 이제 내가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세요를 왜 넣냐면은, 너가 아프게 될 거에 대한 상상을 그려줘요, 이거 다음에. 근데 너가 아플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솔직히 좋은 뉘앙스는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라고 미리 깐 거예요. 혹시라도 어디가 아프거나 뭐 청구할 게 있으면 그거는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맞는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대장에 뭐 용종을 떼낸다거나 네네네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네. 실질적으로 간혹 뭐 섬유선종이나 뭐 자, 여기서 또 하나는 센스 있게 하는 게, 여자가 많이 공감할 만한 사례로 들어주죠. 섬유선종, 자궁근종. 남자면 대장용종. 아니면 뭐
은근히 치질도 많으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 치질이나 이런 걸로 예시를 들어주면 되겠죠. 이런 거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150만 원 받는데 고객님은 예를 들어 3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손해 심리가 대놓고 들어가 있죠. 딴 애들은 150만 원 받는데 넌 30만 원 받으면 안 되잖아. 누가 봐도 맞는 말이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럼 둘이 받지 않으시고 갖고 계신 보험도 제가 진단을 해드릴 거예요. 아. 자, TM에 있어서, 대면 상담에 있어서 마지막에 들어가야 될 느낌.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챙겨주는 거야. 이 느낌을 고객이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고객이 마음이 열리겠죠. 고객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알아요? 그렇게 되면은? 고맙습니다. 그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분양 같은 경우도 내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호실을 줘서 너무 고맙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도 내가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너무 좋은 보험 잘 가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가장 베스트인 상담은 고객한테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상담이 끝나고 계약을 했을 때.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내가 얘를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고객이. 약간 오바도 해가면서 뭐 상담을 대면을 할 때도 고객님 이거 그동안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는데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요. 제가 이거 진짜 이거 확실하게 이거 잡아 드릴게요. 진짜로. 약간 이런 고객이 진짜 나를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 받아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모든 상담이 고객과의 상담도 그렇고 콜도 대면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 느낌은. 그리고 제가 말한 너를 위해라는 느낌이 가장 큰 한방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왜냐? 막 시큰둥하게 듣다가도 나를 위해서 진짜 나를 이 사람이 위해주는 건가? 라고 느끼면은 아무리 철벽이어도 이거 깨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위해서 뭐 예를 들어 백화점 매니저들이 쓰는 화법이 있어요. 실제로 그럼 원래 이거 지금 한정판이어가지고 지금 다른 분들도 많이 사시려고 지금 고객님 위해서 따로 빼놨어요. 그럼 고객은 심지어 그걸 구매하면서도 고맙다고 하겠죠.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요. 가장 베스트는. 근데 요번에 제가 했거든요? 맞춰가지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보험을 따로 그게 자, 제가 요번에 했거든요. 맞춰가지고 여기서 뭐를 유추해? 이 사람 보장 분석을 최근에 받았네. 변수가 생겼어요. 보험을 꼭 들어야 되는 조건인가요? 자,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되게 직구합법이 돌려서 얘기 안 하죠? 그럼 보험을 들어야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대놓고 물어보죠. 아니요, 고객님. 보험을 무조건 가입하는 조건이 아니고요. 자, 속마음은 뭐예요? 그래도 가입해야지지만, 우리는 안심을 일단 한번 시키는 거지. 그래, 무조건 가입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건강검진 시켜줄 거야. 네.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진단을 해드릴 필요는 있잖아요, 고객님. 왜냐면 건강검진 하다가 내가 이런 불이익이 생기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진단을 해드리고 딱 진단을 해봤는데 만약에 뭐 문제될 게 없다라고 하면은 굳이 저희가 거두드리지는 않죠, 고객님. 네. 근데 만약에 봤는데 제가 딱 봤을 때 부족해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안 좋은 게 있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공감해주고 이 사람이 이해할 만한 멘트들을 치죠. 만약에 문제가 혹시라도 없으면은 일단 한번 안심시켜주는 거야. 그냥 고치라고 굳이 안 하겠지.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고치는 건 맞잖아. 그럼 고객이 뭐라고 해줘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제가 그러면 어쨌든 하고 안 하고는 선택사항이에요? 자, 여기서 뭐를 유추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받아봐도 괜찮네. 근데 어차피 하고 안 하고는 내 선택사항이니까 받아봐도 괜찮네까지 넘어온 거죠, 다시. 그럼요, 고객님. 네. 그러니까 항상 상담을 할 때요, 모든 영업에 있어서는 모든 고객은 항상 위신, 불신, 이게 많아요. 걱정.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분양 여기 했을 때도 여기 지금 최근에 했을 때도 뭐 혹시라도 공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계속 안심시켜줘야 돼요. 계속. 너가 이거 잘하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보험 가입 안 보험을 하는데 내 와이프 상의도 안 받고 이거 하는 게 이게 잘하는 건가 고객이 막 걱정하는 또 한 번 안심시켜주는 거야. 고객님 이거 배우자분한테 얘기하셔도 사모님이 칭찬하실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안심시켜. 그러니까 항상 고객이랑 상담을 할 때 모든 고객한테 항상 안심을 계속 시켜줘야 돼요. 안심을. TM이든 대면이든. 근데 사실은 대부분 보시면은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 목적을 위해서 이걸 던지죠. 하지만 yes but이에요. 공감을 해줬어요. 이제 but을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더라.
네네네. 그럴 수 있죠. 그럼 고객이 이제 내 예상대로 딸려오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진단해드릴 거고, 저랑 연결되신 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게요, 고객님. 네.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2019년 이후에 암보험을 가입을 한 분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숫자로 키워드를 알려드릴게요. 실비에서 백내장으로 렌즈 삽입이 보장이 될 것 같으세요? 안 될 것 같으세요? 자, 이 멘트를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신뢰감이 막 왔다가 갑자기 최근에 보장 분석을 받은 걸 고객이 얘기를 하고 그 생각을 하면서 고객이 좀 한 발짝 물러났어요. 그쵸? 그럼 다시 얘가 내 곁으로 오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나를 팔아야 된다라고 했죠. 내 전문성을 어필할 만한 멘트를 던진 거예요. 2019년 우성 강사님 강의 때 들었으면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 2019년 여름 이후에 암보험이 되게 중요한 게 2019년 이게 절판을 실제로 많이 했거든요. 이 당시에 2019년 여름 이후에 암보험은 암보험 지급받는 시점에 약관 개정한 거를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 만약에 고객이 지금 뭐 유방암 같은 경우도 소외감으로 많이 갑상선암도 옛날엔 일반암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고객이 한참 지나서 미래에 진단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 위암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시점이었다 그때가 그러면 그렇게 적용이 돼요. 그때 이후 암보험을 가입을 한 사람은 특히 롯데랑 메리츠 다른 회사는 소급 적용하는데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흥미를 가질 만한 거를 던진 거죠. 전문성으로. 그리고 렌즈 삽입의 보장이 되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어요. 실비가. 그래서 이런 전문성들을 갖고 본인이 공부를 좀 해놓으면은 이런 거 고객한테 딱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나 볼까요? 실비요? 안 돼요. 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실비는 무조건 렌즈 삽입은 보장이 안 될 것 같다라는 반응을 고객이 모르고 있는 거죠. 이러면 일단 내가 이긴 거예요. 전문성에서. 이렇게 고객님 그런 부분 있잖아요. 제가 지금 두 가지만 키워드를 던져드렸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목소리를 적지만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제가 많이 아는 거는 그만큼 고객님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겠죠. 네. 네, 그래서 만나시면은 분명히 100% 200% 만족을 하실 거예요, 고객님. 검진도 마찬가지고요. 상공부 초음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아까 나를 파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나에 대해 계속 어필하죠.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어필을 하고 만나는 것과 그냥 만나는 것과 고객의 태도가 다르지 않을까요? 아, 네, 이 사람 말은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겠다가 되겠죠. 전문가로 느끼면. 근데 그게 아니었다. 그럼 뭐 팔짱 끼고 들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실제로 사비로 진행하면 상공부 정밀 초음파에 2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검사세요. 네. 그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네. 자, 손해 심리를 또 자극을 하는 거예요. 너가 상공부 초음파를 실제 돈 내고 하려면 20만 원이야. 근데 그것도 들어가 있어, 심지어. 너무 잘하신 거고, 지금 보니까, 최근에 그러면 보장 분석은 혹시 어디서 받아봤어요? 자, 이제 고객한테 내가 어느 정도 나를 팔고 조금 다시 한 발자국 오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제 질문을 하죠. 이거를 하기 전에 질문을 했으면 고객이 안 알려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한테 신뢰감과 친근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하니까 고객이 술술 알려주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쭤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뭐 핸드폰을 그렇게 본 건 아니고 저희가 가족하고 다 같이 보험 따로 이제 들은 거예요. 새롭게. 가족분들 다 같이? 네네네네. 그러셨구나. 뭐 따로 뭐 보장 분석으로 받아보고 있게 아니라? 네네네. 이제 아시는 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아시는 분 통해서라고 물어본 건 왜 물어봤을 것 같아요? 혹시 지인일까봐, 친척일까봐, 가족일까봐 함부로 건드면 안 되거든요. 또 그런 경우는. 왜냐면 아무리 뭐 보험이 안 좋아도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했다는 거를 까면은 누가 과연 처음 보는 사람이 전화를 했잖아. 근데 절대 이길 수 없거든요. 내 친척이나 내 지인은 지인까지는 괜찮아.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은 항상 붙어 있잖아. 그 고객이랑.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사람 못 이기거든요. 아시는 분 아니에요. 저희가 알아보고 한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강조하고 싶은 건 지인 정도는 이겨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주 친한 지인이 아닌 이상은. 근데 아주 친한 지인은 쉽지 않아요. 정말 친한 지인 꺾기는 어려워요.
아, 그러셨구나. 네.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셨네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칭찬하죠. 제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네. 잘하셨어요, 고객님.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또 봐드릴 거예요, 고객님. 아, 네, 컨설팅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 여기서 뭐를 유추해야 돼? 컨설팅 해준다는 말. 그래, 컨설팅은 받아볼게, 너한테도. 진단을 해드릴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검진을 받다가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건 제 입장이 아니라 고객님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요, 고객님. 제가 이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고객님이 만약에 당근마켓에다가 물건을 팔고 싶어요. 쓰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네. 당장에 팔 거는 아닌데 한두 달 있다가 팔고 싶어요, 얘를. 네. 근데 내가 15만 원을 주고 샀어요, 고객님. 네. 근데 얘를 적어도 한 13만 원, 12만 원을 받고 싶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를 3만 원을 받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속상하겠죠? 자, 이거는, 제가 임재현 유기 지금 프로님 있으시죠? 거의 꾸준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저분이 알려준 화법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분들은 보험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당근마켓으로 예시를 들어. 당근마켓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너가 가입한 보험에 대해 비유를 한 거예요. 너가 15만 원 주고 산 거를 적어도 한 달 뒤에 팔면은 13만 원은 받아야 되지 않냐. 하지만 이거 3만 원 받으면 어떨 것 같니? 그렇게 보험을 들고 있는 분들. 근데 그렇게 보험을 들고 있는 분도 있다. 보험에다 대입시키는 거죠, 그거를. 그럼 이제 고객 이해가 빠르겠죠. 실제로. 제가 그래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는 뭐를 유추해? 기존의 고객 보험이 안 좋았구나. 기존에 어떤 거였는데요, 근데? 되게 아무튼 그거를 아는 분한테 들었어가지고 엉망진창이었어가지고 아이고. 이번에 제대로 그래서 자, 고객이 막 화를 내면서 막 얘기를 하죠. 제가 딱 연기가 중요하다.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좀 꼼꼼하게 엄청 디테일하게 거기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네.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꼼꼼하게 어차피 봐드릴 거니까 또 이번 기회에 네. 검진 혜택도 너무 축하드리고. 만나야 돼. 네, 그건 그거요. 제가 자, 또 하나 반론 들어오죠. 진짜 반론 많죠, 이 사람. 만나야 돼? 꼭 만나서 해야 되냐? 그거를 그러면 검진을 받는 거에 있어서 비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드는 게 아니에요. 엄청 약은 사람이에요. 절대 비용이 드는 게 1도 없냐라고 또 물어보죠. 그 기사님. 그거는 이 사람이 대충 보지 않았어도 어떤 분인지 상상이 되지 않나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저희가 수면 내시경 비용이 추가가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왜냐하면 이거 솔직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만약 고객이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기친 것 같은 느낌이잖아. 근데 미리 얘기를 했으면 괜찮지. 근데 물론 고객들은 솔직히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영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겪다 보니까 고객에 대한 그 기대치를 너무 그러니까 저는 높게 보진 않아요. 항상. 그래야지 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나중에 가서 대장 내시경 왜 돈이 추가되냐라고 하는 사람 없을까요? 있거든요. 그치만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방어가 되죠. 고객님이 검진 저희가 받는 것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다. 이 말을 왜 했냐. 이 사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서 실제로 했던 얘 고객이 이거를 만약에 금액을 더 추가하면 그러면은 우리 아시죠? 등급이 다 하이 클래스까지 있는 거. 좀 더 높은 클래스로 가능하냐라고 실제로 또 질문했어요. 대면에서도. 왜 이 질문을 했냐면은 이 사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아봤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받아보고 싶지 않을까? 라고 싶어서 한번 찔러봤는데 적중한 거죠. 그런 게 있구나. 그런 게 또 있구나. 이거 누가 봐도 좋아하는 눈치잖아요. 그쵸? 조금 추가가 되는데 그것도 특혜가 되죠. 왜냐면은 원래 내가 하는 그 비용보다는 당연히 더 적게 나오니까 그 똑같은 검진 클래스라고. 자, 이득 심리랑 손해 심리는 계속 맞물려서 돌아가죠. 끊임없이. 둘이 그냥 짝꿍이에요, 짝꿍.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이해되시죠? 네, 이해돼요.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 게 그렇게 이제 요번에 제가 검진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받았는데 뭔가 아까 말씀하신 운동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뭔가 문제되는 점이 나온다면 그거 또한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을 세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죠? 그거를 일단 확인을 제가 해드리겠죠. 이제 이 사람이 여기 뭐를 유추해야 되냐. 그럼 내가 최근에 보장보석 받은 거에서는 용종을 떼냈을 때 나오긴 하는 건가?
이게 뭐가 유추가 돼요? 한번 위심이 생겼죠. 최근 보장 분석 받은 거에도. 그 철벽 같은 게. 확인을 해드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맞으면 제가 안내 그것도 해드릴 거고 그걸 빼다가 제가 뭐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 지금 하는 그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고객님. 저희가 네, 보장을 네. 기간을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왜 검진을 받기 전에 미리 보장 여기서 유추해야 될 게 이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느끼죠. 건강검진을 받다 뭐가 나오면은 보험 청구는 당연히 필요하니까. 근데 했던 얘기를 또 하잖아요. 좀 말만 바꿔서. 왜냐하면 고객은 우리의 말을 생각보다 집중해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강조해야 될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꽂아줘야 돼. 그래야지 아 진짜 공짜로 주는 거구나. 아 이거 한 다음에 보험 처리를 해주는 거구나. 그제서야 머리에 박혀. 확실하게 잡아놔야 되잖아요, 고객님. 네네네. 왜냐면 검진을 받고 나서는 맞죠.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보험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요. 그건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진단을 해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중간에 키워드만 알려드렸다시피, 제가 네. 전문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제가 고객만족 대상을 10년 연속 한 번도 안 진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뭐 실적을 많이 했다, 솔직히 이런 걸로 어필하지 않아요. 물론 잘했지만. 자, 요거는 이제 또 나를 팔죠. 그리고 저는 AP를 여기서 근무를 할 때 했을 때도, 저는 괜찮은 화법이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솔직히 냉정하게 말해서 고객이 내가 MDRT를 하고 COT를 한 게 중요할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번 게 아니잖아. 그리고 내 담당자가 돈을 많이 버는 설계사라고 나한테 뭔가 이득이 오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지자랑으로 들릴 수밖에 속된 말로.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우리 솔직히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고객이 꽂힐 만한 거. 고객님이 보험금을 청구를 할 때 보험금 지급이 잘 돼야 되는 거. 이건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고객 관리를 얼마나 잘해야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거를 중요시 안 여기는 고객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거든요. 근데 나는 그 부분에서 고객 만족 대상을 10년 연속 받았다라고 해요. AP 때. 그러면 고객은, 막 이러죠. 솔직히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너가 실적을 200했냐 300했냐는 그쵸. 되게 중요하지 안 중요하죠. 그렇죠. 오히려 이 사람이 얼마나 고객 관리를 잘하고 고객 만족도가 높은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걸 10년 연속 한 번도 상을 안 받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소리는 건강하지만 고객님 생각보다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이거는 화이트 라이어 아니고 실제 제가 생각보다 잔병치레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쓸개에 물이 차가지고 쓸개를 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영업에는 저는 최적화되어 있다 생각하는 게 쓸개를 떼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유로 결석. 그래서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잔금실에는 웬만큼 다 청구해봤잖아요. 네네. 검진도 받아봤고. 그럼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객이 이 사람은 되게 많이 아파봤고 청구도 많이 해봤으니까 되게 잘 알겠구나. 다시 한번 나를 파는 거예요. 실제 이거는 화이트 라이어가 아니라 제 사례예요. 제가 AP에서도 쓰는 거고. 네. 내가 많이 알고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고객님들한테 내가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 어떤 느낌이 봐봐요. 이 얘기를 딱 할 때, 내가 나를 위해서의 느낌보다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공부를 좀 했다. 너를 위해 느낌이 더 강하죠. 아까 말했던 너를 위해. 이 느낌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이어도. 제가 그때부터 왜냐면 내가 계약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고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와 내가 많이 아파 보니까 나처럼 아픈 고객들이 보험금 청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천지 차이죠. 실제로 제가 이 AP를 해서 전화만으로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여기 고객 중에. 그냥 전화로 해서 그냥 바로 모바일 전화로 대면 안 하고. AP 딱 하니까 제가 딱 반응 물어봐요. 고객님, 제가 이 정도까지 제 어필을 좀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믿음이 가시나요? 아, 네네. 그냥 할게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떤 게 가능이기 때문에 가능하냐? 너를 위해라는 게 고객한테 강력하게 박히면 고객은 그때부터 나에 대한 불신, 위심, 걱정 다 사라져요. 그때부터는 그냥 무장해제. 그때부터는 내가 그냥 이제 벽이 허물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찌르기만 하면 다 먹혀. 그때부터는 뭐든. 약관을 엄청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숫자 키워드에 저 죄송한데 잠시만 제가 전화 다시 드려도 되죠? 이번으로
네네네네. 네네, 죄송해요. 자, 이거는 뭐로 유추할 수 있지? 손님이 온 거죠. 손님이 온 거고, 또 하나 유추할 거. 제가 죄송한데 5분 있다 다시 전화 드려도 되죠? 라는 거는 나한테 이제 신뢰감이 형성됐고 전화를 잘 본인이 하겠다고 하잖아요. 바쁘니까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하고 끄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죠? 되게 정중하게.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2차 통화를 해야겠죠? 자, 여기서 반론에 응대하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6글자거든요. 뭘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나왔어. 근데 맞추는 사람 처음인데? 많이 찍으세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또 하나, 2글자 있어요. 도움. 도움이라는 단어 되게 많이 써요. 왜 많이 쓰겠어요? 너를 위해. 너를 위해. 너를 위해. 자, 그럼 이 사람을 미팅을 어떻게 잡았는지 두 번째 콜. 그거는 이제 녹지 없죠. 네, 그거는 짧은데 그냥 들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잠시만요. 짧아요. 제가 들으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네. 네. 구본이 고객님 맞으세요? 네. 자, 9번이 고객님 맞으시죠? 해서, 네네. 날 기억은 하고 있네. 네. 연휴 기간이라 많이 좀 바쁘셨죠? 내가 전화 안 받았거든요. 근데 어떤 느낌으로 얘기를 해요? 너가 바빠서 전화 안 받은 거지. 내 전화 피한 거 아니지. 고객이 뭐라고 해요? 네네네. 그쵸, 나 바빴어. 저 연락드렸었던 입주로 전문가. 실제로 오랫동안 부재 중이거나 나를 피하는 고객한테요, 감성을 건드려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건드냐면은, 아까 얘기했죠. 고객님 저 정말 차단하신 거 아니죠? 만약 고객님 진짜 바쁘셨던 거죠. 이러면 진짜 머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고객이 난 널 차단한 거다. 난 바빴던 게 못 하거든요. 진짜로. 진짜 못 해요. 그래서 그런 필요하다. 저희가 검증권 관련해가지고 네네. 저희가 먼저 제공해드리는 검증권 있잖아요, 고객님.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뭐를 느끼나요? 똑같은 얘기인데 왜 또 할 것 같아요? 이 사람 기억 못 해요. 일주일이나 지났잖아. 거예요. 무상으로 제공해드리는 검진과는 다르게 유명 검진 전문병원에서 시행되는 30만 원에서 90만 원 상당의 종합검사거든요. 네, 그리고 22종의 정밀 혈액검사, 17종 소변검사까지 기초검사에 추가로 포함이 되어 있으세요. 이거 당첨되신 거는 너무 축하드리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다 해드리면 너무 좋지만 100명 중에 20명밖에 못 해드리거든요. 네, 거기에 좀 당첨이 되신 거예요. 튕기는 멘트는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가야 돼요. 시도 때도 없이.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통화하다가 좀 통화가 길어져가지고 일정을 못 잡아가지고 고객님. 너가 바빠서 일정 안 잡았잖아. 약간 이게 좋게 얘기하지만 고객한테 쏘아붙인 거기도 해요. 네, 제가 그때 정보를 받기로는 잠시만요. 보니까 이거를 왜 얘기해? 정보를 받기로는 잠시만요를 왜 했냐? 바로 찾을 수 있지만 고객이 많다라는 걸 어필하는 거예요. 너 말고도. 상담은 아무 때나 상관없다라고 하셨고 미금역에 거주하신다라고 저희 비서유통의 안내를 받았거든요. 그때. 이거 우리 DB 정보에 다 나오죠? 활용해야 돼요. 네, 그러면 상담은 평일 주말 다 편하신 건가요? 자, 우리가 질문을 할 때요. 질문의 공식 절대 대면도 마찬가지예요. 폐쇄형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시간이 언제가 괜찮으실까요? 이번 주 이렇게 얘기하면 고객은 생각이 많아지겠죠. 하지만 평일 주말 중에는 언제가 괜찮으세요? 하면 왠지 평일 주말 중에 골라야 될 것 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을 할 때 이거 아니면 저거. 이해되시죠? 양자택일 화법을 써야 돼요. 평일 주말 언제가 편하세요? 오전, 오후 언제가 편하세요? 이런 식으로. 아니요, 평일에 가는. 그럼 얘기하자. 고르잖아. 딱 둘 중에 하나를. 평일에? 제가 어차피 이번 주에 일정이 있거든요. 그쪽에 분당 서현역. 이건 뭐냐. 이제 일부러 만나러 가는 것 같으면 뭔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고객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일정이 있으니까 그냥 겸사겸사 가는 거야. 그럼 고객이 덜 부담스럽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사실은 일정은 없었죠. 그냥 화이트 라이어죠. 그러면 화요일 편하신가요? 오늘 빨리.
오늘 화요일이다. 네, 크리스마스였이라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고객님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어차피 수요일. 자, 왜 수요일을 얘기하냐. 미팅을 잡을 때요. 미팅의 텀은 최대한 짧아야 돼요. 왜냐, 미팅의 텀이 길어질수록 고객은 생각할 시간이 또 계속 많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내가 오늘 월요일날 전화했는데 평일날 얘가 상담 가능하다면 화요일날로 잡으세요. 오늘도 가능하다 하면 오늘 잡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미팅의 텀은 짧게 고객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안 가지게. 그 아침에 서현역 이쪽에 일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고객님. 네네. 그때 오후 시간 한 3, 4시 정도 괜찮으시죠? 내일이요? 자, 언제가 편하세요? 오후에는 몇 시가 편하세요라고 안 물어보고 3, 4시 정도 괜찮으시죠라고 왜 물어봤냐. 내가 더 갑이 되고 주도권을 갖는 거예요. 나 그때밖에 시간 안 돼. 너 그때 시간 되지? 무언의 압박이에요. 네네네, 내일. 내일은, 네, 힘든 거. 그러면 이번 주.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던져는 봐야 돼요. 왜냐? 내가 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주는 내일 아니면 언제가 좀 괜찮으신가요? 왜냐? 이렇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 봐봐요. 이거를 그럼 안 된다라고 했어. 근데 나는 일정을 처음에 제시를 했어. 근데 나한테 일정을 맞춰서 고객 입장에서 어떤 느낌을 받냐? 이게 별거 아닌 건데 고객 입장에서는 나를 되게 많이 배려해 준 것 같이 되잖아. 그러고 나서는. 네. 금요일? 금요일. 네. 금요일 시간은 몇 시간 편하세요? 제가 다른 일정이랑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다른 일정이랑 확인해 봐야 되니까, 자, 나는 네 상담만 기다리는 게 아니다. 나도 바쁜 사람이다. 근데 너 배려해줘서 금요일까지 그래 할게. 몇 시가 편해.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나한테 시간을 맞추라는 말이죠, 거의. 편한데 시간 주세요. 뭐 오래 걸리. 봐봐요. 고객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제 편할 때 시간 얘기해 주세요. 저를 배려했죠, 오히려. 않잖아요. 그렇죠, 고객님. 오래 걸리진 않죠. 네. 자, 오래 걸리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오래 걸리잖아요. 수행 면담 길게 하면 1시간, 2시간도 하잖아요. 그래도 말로는 오래 안 걸린다. 10분이면 된다. 10분 된다라고 하고 1시간 떠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금요일날 한 3시 정도에 될까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오전에 그냥 뭐 상담은 아니고 검증권 같이 전달해 주러 가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근처에 겸사겸사 가는 네, 거다. 건너 어차피 지나가면 되니까요. 어차피 그분이 판교 쪽이어가지고 부산 가깝지 않나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고객님 금요일 3시에 뵙는 걸로 하고요. 서현역이. 서현역? 네. 이금역 말고 서현역이 나으세요? 직장 서현이요. 그러시구나. 제가 내려가야 돼서. 네. 그러면은 고객님 서현역에서 뵙는 걸로 하고 카페 아시는 데 있나요? 여기 사무소도 있고. 서현역 AK 프라자 근무하는 사람. 네. 백화점 안에 들어오면은 네네네. 아무래도 1층 광장에서 1층 강당이요? 네, 광장에서 전화 주시면 제가 내려가요. 네. 그럼 그때 한번 제가 연락드리고요, 고객님. 제가 그럼 금요일날 한 3시 정도에 뵙는 걸로 할게요. 네, 저는 적어볼게요. 네네. 뭐라고요? 저도 적어 놓을게요. 안 깨지겠죠, 이런 미팅은. 네. 그럼 그거 메모해 놓으시고요, 고객님. 네, 오늘도 평안한 저녁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객한테 의리 되지 않는 화법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저는 콜을 했을 때 어떤 것들을 했었냐면, 이제 보험콜을 할 때도 고객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그냥. 그걸 했을 때 고객이 나한테 고분고분 잘 해준다. 그럼 얘가 좀 넘어왔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뭐 예를 들어 이거 이제 가입시켜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내용 핵심 몇 가지만 얘기해드릴 건데 메모 가능하시죠? 그 다음에 고객의 대답이 나올 때까지 무조건 기다렸어요. 힘드시죠?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럼 고객이 잠깐만요. 아니면 지금 메모 힘든데 반응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그러니까 고객이랑 끊임없이 밀당을 해야 되고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제 영업을 10년 넘게 해봤으니까 뭐 학폭을 한 사람들 말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학창 시절에 좀 놀았던 애들, 일진, 강단 있는 애들 영업 잘해요. 그런 애들이 영업하면 왜 잘하겠어요? 기가 세기 때문에 필요해요. 실제로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뭐 학폭을 했던 애들은 아니지만 그렇게 좀 놀았던 애들 중에 영업을 못하는 경우 못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기싸움이거든요, 기싸움.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고객의 기보다 약하면은 안 돼. 그럼 못 키는 거야, 영어. 그래서 중요하고. 자, 여기 중요한 핵심 심화 과정인데, 반론 기본 공식으로 극복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보장 분석 폴 하나 또 드릴 거예요, 이거 하고. 이게 여자의 언어를 제가 빗대가지고 고객의 언어를 쓴 거예요. 자, 계약을 하겠다와 만나겠다 외에는 전부 다 반론. 고객이, 이거 할게요. 만날게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고객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반론, 내 속마음. 자, 얘기했죠. 만나고는 싶은데 아직 확신이 안 들어. 전화를 끊지 않았을 때. 자, 자리를 뜨지 않을 때, 나 계약은 할 건데 좀만 더 확신을 줘봐. 자,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영업실장 때. 반론은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반론을 많이 하는 고객이 계약을 해요. 가만히 멀뚱히 듣는 애들보다. 왠지 아세요? 이게 더 고마운 게 반론을 하잖아. 그럼 내가 그것만 해결해주면 되잖아. 내가 예를 들어 보험료를 좀 걱정을 해. 근데 그것만 해결해주면 되잖아. 얘가 남편이 반대할까봐 좀 그래. 그럼 내가 그것만 해결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약이잖아. 그래서 반론을 많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 계약이다. 라는 느낌으로 물고 들어져라. 반론은 오히려 즐길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일을 오랫동안 해보면 알겠지만 제일 짜증나는 게 차라리 반론하는 고객보다 가만히 듣고만 있는 애들. 왜냐하면 그럼 내가 얘 심리를 몰라. 캐치가 안 되잖아. 그럼 진짜 상담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럼 지가 원하는 것도 말 안 해, 질문도 안 해, 그냥 멀뚱히 듣기만 해. 물론 성향에 따라서는 가만히 듣다가 쿨하게 계약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 하지만 대부분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케이스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적극적으로 막 질문을. 고객님, 이거 내용 들어보니까 내용은 좀 어떠세요? 막 이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막 찔러야 돼요. 그런 애들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질문을 막 해봐. 그럼 얘도 멋쩍어서라도 계속 대답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너무 질문을 안 하고 반론을 안 한다. 그러면 나래도 찔러봐요. 나래도. 적극적으로 찔러야 된다. 왜냐? 가만히 듣다가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런 속된 말로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고객들이 주로. 그래서 무조건 질문을 적극적으로 해라. 그리고 실제로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영업을 잘해요. 이창현 부지점장님 교육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유의 도입 뭐냐면 반론은 고객의 습관이에요. 그냥 고객은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지고 싶지가 않아. 그냥 뭔가 내가 바로 계약하거나 바로 만나겠다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심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반론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반론을 하지 않는 고객을 만났을 때 큰일이구나 라는 느낌. 그치만 반론을 안 하는 고객들도 내가 끌어갈 줄 알아야 한다. 어떻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정 안 된다. 사담이라도 하세요. 사담이라도. 사담했다가 다시 또 우리 보험 얘기하면 되니까. 어떻게든 입을 열게 해야 돼. 입을 안 열면 안 돼요, 고객이. 입을 열어야 돼.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만 막 떠들면 되는 줄 아는데, 진짜 계약이 나오는 케이스들은요, 고객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신나게. 고객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한다. 어떤 심리가 담겨 있냐? 첫 번째, 나에 대한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내 얘기 술술 한다는 거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나랑 상담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야. 나한테 믿으면 100% 계약 나와요. 고객이 나보다 말을 많이 하면. 대신에 사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신나서, 사담을 할 수도 있어. 근데 신나게 얘기를 한다. 혹은 고객이 나랑 상담하면서 한 2번 이상 웃었다. 그건 계약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상담사도 이건 뭐냐면 습관처럼 도입 반론이 뭐냐면 전화를 하자마자 하는 반론. 회의 중이에요. 운전 중이에요. 바빠요.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그냥 이건 습관. 그래서 우리도 이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고요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당연하다는 듯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바빠요. 바쁘시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하고 스크립트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도입 반론은 그냥 한마디 문장으로 반론 치고 바로 스크립트. 진짜 회의 중인 사람은 절대 목소리 크게 회의 중이에요라고 안 해요. 다 기어가는 목소리로 회의 중이에요라고 하지. 그래서 고객은 우리도 거짓말을 많이 하지만 고객도 굉장히 거짓말을 많이 한다.
실제로 많이 봤거든요. 길 가다가도 엘리베이터 막 타고 식사하러 가는데 회의 중이라고 하고 전화 왔는데 다 그런 전화겠죠. 그래서 그런 도입 반론을 쳤을 때 무조건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너 반론 할 줄 알았어. 그래도 얘기할게 들어봐. 바쁘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하고 한 30분 떠드는 거예요. 2분만 들어봐 하고 20분 떠드는 거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분석 이거 듣고 다시 한번 쉬는 시간 가질 건데 보장 분석에 대한 콜 녹취인데 이거는 꿀뜨기는 없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집중해서 들었으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흐름인지. 여기서 간략간략하게만 짚을 거예요. 이 사람도 말이 많아요. 젊은 남자인데. 한 20대 후반? 그 자영업자, 배달 대행업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반론이 겁나 많아요. 네, 실시간 김승원님 맞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저희 비서님께 수능보험금 찾기 요거 그리고 보험료 절감 요거 안내 받으셨죠? 네네. 아무래도 자영업 하신다라고 제가 내용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이 시간이 그나마 통화가 편하실 것 같아서요. 네, 어제 저녁에 자, 뭔가 얘를 배려해주는 느낌이죠. 얘 정보를 파악해서. 그래서 사실 제가 헛다리 짚긴 한 게 자영업은 아니었어요. 오후에 통화가 편하다고 해서 난 브레이크 타임에 편해서 뭐 식당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배달 대행업. 연락드리려다가 아니 저녁에 바쁘잖아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시간에 좀 연락드렸거든요. 통화 괜찮으시죠? 네, 저는 그거 같이 좀 도와드릴 민준호 전문가라고 하고요. 자, 자기소개를 할 때는 항상 또박또박 분명하게. 우선은 제가 이제 만나뵙게 되면서 하는 거는 첫 번째는 수능보험금 찾기를 해드릴 거예요, 승원님. 자, 보장 분석 스크립트를 할 때는 기본 스크립트 보면 나오겠지만 만나게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줘야 돼요. 화법 중에 또 임팩트가 있는 게 뭐가 임팩트가 있냐면 설명을 하고 결론을 얘기하는 것과 결론을 얘기하고 설명을 얘기하는 것과 뭐가 더 임팩트가 강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종철 프로님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기도 하죠. 왜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어제 진짜 친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 어제 진짜 되게 특이한 경험했다? 이런 뭔가 흥미롭잖아. 막 더 듣고 싶잖아. 그쵸? 근데 그 특이한 경험을 한 걸 미리 얘기하고 진짜 특이한 경험이지 하는 뭐가 더 임팩트가 세요? 결론을 얘기하고 설명을 하는 게 임팩트가 세요. 그래서 항상 두 갈씩 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결론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것도 좋아요. 실제 대면 상담을 할 때도 예를 들어 이거 CI보험 고객님 좀 문제점이 많은 보험이거든요. 이렇게 결론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주는 식으로. CI보험이 이래서 문제고 그래서 안 좋은 보험이에요 보다는 좀 더 그게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지금 보험료 월납 20만 원 정도 내고 계신다라고. 자, 얘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얘기를 한 거지. 20만 원 정도 내고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유치가 되니? 젊은 애거든요. 보험을 싫어하지는 않는구나. 내고 계시는데 그러면 승원님은 보험료도 승원님이 내시고 관리도 승원님이 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왜 물어봤냐면 젊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객들의 딜레마는 뭐냐면 저희 건강검진 DB는 그래도 좀 덜 할 거예요. 지금 원래는 20대도 유입이 됐었는데 지금은 30대부터만 유입이 되니까. 근데 다른 DB들 같은 경우는 고객이 나이가 젊으면 엄마가 개입을 해요. 부모님이 개입을 하거나.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 내가 죽어라 개를 꺾었는데 엉뚱하게 꺾은 게 되는 거지. 왜냐면 얘를 꺾어봤자 부모님을 못 꺾으면 계약을 안 해요. 이런 애들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애시당초. 얘가 나이가 젊으니까 너의 보험의 결정권자는 누구니?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결정권자.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공든탑이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백날 설명해봤자. 왜냐하면 내가 남편한테 백날 설명을 했어. 근데 와이프가 결정권자면 의미가 있을까요? 남편이 나한테 꽂혔고 남편이 나한테 신뢰감 생겼고 계약을 하겠대. 근데 와이프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하지 마. 그럼 그 게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권자를 파악을 해야 돼요. 무조건 빨리. 그 AP 때도 빨리 물어보는 게 좋아요.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이제 젊으신 분들은 어머님들이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승원님한테 얘기를 해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실행도 바로 못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누가 관리를 하는지. 첫 번째 수능보험금 찾기를 해드릴 건데요, 승원님. 어떻게 이게 수능보험금이 발생이 되냐. 자, 결론을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주죠. 첫 번째는 승원님이 보험을 유지하다가 나도 모르게 해약했거나 아니면 실효된 보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보장 분석 기본 스크립트랑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거를 봐도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을 네네. 있었어요. 보고 있죠. 내가 병원에 갔을 때. 근데 내가 그걸 노출 청구를 안 한 걸 몰라서.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수문보험 찾다 보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뭐 50만원, 6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거를 첫 번째 찾아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 요즘에 계좌들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계좌 두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면은 본인의 그 계좌들을 다 모를 때가 있거든요. 수면 계좌라고 하죠. 실제로 지지난주에 어떤 여자 고객 같은 경우에는 수면 계좌에 한 8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모르는 돈이 아예. 그러니까 없는 돈이라 마찬가지로 그분은 몰랐으니까 그걸. 그런 것도 찾아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 승원님이 지금 보험료를 20만 원 정도 내잖아요, 대야. 그러면 1년이면은 240만 원이고 10년이면은 2,400이. 이거를 왜 얘기하냐, 봐봐요. 1년이면 얼마, 10년이면 얼마.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에 예민해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이 화법이 우중지점장님이 많이 쓰는 화법이거든요, 실제로. 돈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되게 민감해요. 왜냐, 봐봐요. 내가 당장에는 12만 원 나가는 것 같지만 이걸 10년, 20년으로 계산해서 고객한테 얘기해주면은 큰 돈이네? 헛돈 나가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그냥 12만 원 나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 안 하거든. 그래서 돈으로 얘기를 해줘요. 4,800만 원을 내시는 거잖아요. 4,800원 확 와닿죠. 20만 원이라고 얘기했을 땐 적은 돈 같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승원이 올리브영에 가서 뭔가 물건을 살 때 있을 때 굉장히 비교하고 많이 따지고 가격 괜찮은지 많이 고민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올리브영. 이 사람 뭐 올리브영을 많이 가는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예를 들어 그런 거 살 때 뭔가를 유지할 때 바로 결정하지 않고 얘보다 더 저렴한 거 없는지 얘보다 더 좋은 거 없는지 다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다시 뭐를 예시하냐면 마트를 예시해요. 자취할 거니까. 아무리 사소한 거 사도 근데 내가 4,800만 원 정도를 자, 이거는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 야, 너는 사소한 거 사는데도 고민 엄청 하는데 왜 4,800만 원을 고민을 안 해봤어? 그쵸? 내는 거다 얘기야. 만약 20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확하게 내가 내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그 고객 같은 경우는 대장에 우리가 검진하다가 용종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용종을 많이 얘기하는 거는 용종이 생각보다 굉장히 케이스가 많아요. 있는 보험에서 청구를 하면은 50만 원밖에 못 받아. 근데 어떤 분은 150만 원이 나와요. 그쵸, 이득심리, 손해심리 또 들어가죠. 재밌는 거는 둘 다 보험료를 똑같이 낸다. 심지어 더 열받는 거는 보험료를 똑같이 낸대. 이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승원님이 내고 있는 4,800 정도의 대략 보험료가 그만한 가치를 하고 있는 건지 내가 청구를 할 때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건지 심지어는 대장에 용종을 때리고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것도 두 번째로 받을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리고 불필요하게 내가 중복되는 띠각들이 있는지 우리가 보험회사 재테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막 그거를 많이 받아가지고 돈을 풀리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내가 혹시 몰라서 제가 그때 설명을 다 들었는데. 네네네. 맞아.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냥 바쁜 거예요. 바쁘니까 그냥 용건만 얘기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만나서 해야 된다고. 맞아요. 만나서 해야 된다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나기 싫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지금. 그것도 안내를 받았어요. 많이 바쁘신 편이라고. 네, 그래서 시간이 제가 지금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딱히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시간이 없어. 브레이크 타임에는 식당 하시나요 혹시? 배달 전문점이라서. 배달. 배달 전문점이시구나. 네, 주문이 그냥 들어오면 항상 해야 돼서 언제 그게 좀 안 바쁜지 이런 게 사실상. 네네. 그냥 통화 가능한 시간은 그때 적어드렸는데. 이게 통화 가능한 시간이에요? 미팅 가능한 시간이 아니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잠깐 또 부산 갔다 오고 지금 다시 복귀하고 있느라. 그러셨구나. 아니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 근데 뭐 하나 유추해야 되냐면 이 사람 운전 중에 통화 받은 거예요. 복귀하고 있느라. 하시는 줄 알고 식당 하시는 줄 알았어요. 2시, 5시라고 그것도 있어. 그럼 내 얘기에 어느 정도 메리트를 느끼고 들었단 거죠. 이 바쁜 와중에도. 딱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네. 그러셨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편한 시간 혹시 되면 전화 한번 그 온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네네.
제가 뭐 아예 하루 나를 잡고 만나서 아니면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지금 딱 정확한 날짜를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러면은 날짜 얘도 말이 많죠, 되게. 근데 봐봐요. 여기서 신입들은 아마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고객님 편한 날짜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은 절대 연락 안 와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쵸? 제가 어떻게 하냐 봐봐요.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날짜를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대놓고 물어보죠, 그냥. 날짜 확인해? 그러니까 얘도 당황하지. 그럼 확인해서 연락 주세요 할 것 같은데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날짜 확인이요 이러고 당황하잖아요, 얘도. 가능한 날짜. 이제 1시간 이상 상담 받아볼 수 있는? 네, 이번 달에. 23일 전까지. 얘도 뭐 속으로 생각했겠지. 보통은 아니구나. 그거를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근데 얘도 보통은 아니죠. 그걸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볼게요. 또 이래. 근데 이거는 꼭 상담을 받으시는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게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사모보험금으로도 50만원, 60만원 지난주에서 많이들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휴면 계좌도 생각보다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자, 돈 얘기로 썰을 풀어주죠. 지난주에도 얼마 찾아갔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내고 있는 사정팔백이 제대로 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심지어 똑같은 보장이 막 여러 개 막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재테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필요는 사실 없는 거잖아요. 뭐 물론 안전 장비가 뭐 예를 들어 2천이 있는데 3천이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똑같은 수술 특약이 막 2개, 3개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까지 봐드리기 때문에 분명히 승원님이 그 내는 시간과 그런 에너지는 굉장히 좀 깊게 쓰일 것 같거든요. 실제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받아보시고 나면은 내가 바쁜데도 시간을 빼서 이거를 받은 게 너무 반론을 여기서부터 자꾸 어떤 식으로 치는지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을까 싶은데 썰로 풀죠, 썰로. 설명으로 안 하고. 너같이 바쁜 애들도 되게 만족했어. 대중심리까지 섞어서. 만족스럽다.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하면 왜 썰로 계속 푸냐면 이렇게 귀를 닫으려고 하는 애한테는 설명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썰로 해야지 그나마 듣지.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승훈님 만나는 게 되면 위치는 자, 여기서 기싸움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찌른 거예요. 얘가 만나겠다고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만나 뵙게 되면 위치는 너 나 만나야 돼. 너 만날 거야. 결국엔. 제대로 쪽으로 영등포 어디 여기 가까워요? 얘가 수술 얘기하죠. 영등포. 영등포 시장이에요. 아 영등포 시장요? 네. 거기 아시는 편한 카페 있으세요? 주변에 이거는 왜 물어봤냐면 내가 갑이 되려고 이제 또 얘한테 뭔가 시키는 거지. 내가 카페를 안 찾아보고. 카페가 많아가지고 그나마 조용한 데가 낫죠? 왜냐면 왜 조용한 데가 낫겠어요? 상담하다 보면 느끼겠지만 주변이 시끄러우면 상담에 집중이 안 돼요. 특히 제일 가지 말아야 할 곳, 그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상담이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상담을 목소리 크게 하잖아요? 점원이 쫓아와요. 목소리 작게 해달라고, 진짜로. 그래서 조용한 카페. 너무 시끄러우면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단 한번 날짜 조율을 해보고 그러면은 날짜를 근데 얘가 또 날짜를 또 조율한다고 하죠. 저희 그 영등포 시장에서 저희 마트가 바로 앞이라 네네네. 아 가게에서 상담할 만한 곳이 있어요? 네, 테이블이랑 소파 이런 거 다 있어가지고 뭐 그럼 가게에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네네. 네네. 먼저 가게가 제일 조용하죠. 네. 네네. 그러면은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요, 수건님. 저한테 언제까지 요거가 확인이 될까요? 왜냐면 자, 날짜를 확인해, 한 번은 내가 양보를 했지만 두 번째는 또 양보를 안 하죠. 그럼 언제까지 너가 확인해 줄 건데, 날짜. 여기서 또 날짜를 확인해 주시고 연락 주시겠어요? 라고 안 하죠. 집요하게, 계속 집요하게 내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는 물고 늘어줘야 돼요. 그 클라이언트님들 스케줄 조절도 해야 되는 거니까. 혹시 자, 명분을 또 제시하죠. 내가 한가한 사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들이랑 스케줄 조정을 해야 되니까 너가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된다. 이게 만약에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보통 어느 정도 자, 여기서 뭐가 유추가 돼? 어느 정도 이제 포기했죠. 상담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리니? 보통은 1시간 이상은 걸리는데 만약에 이제 질문을 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죠. 자, 1시간 이상 걸린다라고 좀 얘기를 한 게 솔직히 그렇게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를 대신 달았죠. 너가 질문이 많으면 그렇게 길어질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승원님이 질문했는데 제가 패스하고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게 이제 2시간이라고 하죠. 질문을 많이 하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꼼꼼하신 것 같아요. 2시간 정도 걸리나요로 해서 머리 위치에 봐봐요. 질문을 많이 하면 오래 걸릴 수 있다. 2시간도 걸리나요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되게 꼼꼼하고 깐깐한 사람이다. 질문을 본인이 많이 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2시간이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저랑 제가 통화해보니까 저는 이제 워낙에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 통화해보면 성향을 아시잖아요. 네. 일단은 제가 너무 그리고 좋은 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승원님 이 서비스를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승원님은 무료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득심리 손해심리. 이번 주 제가 일단은 수요일 지나고 한 목요일쯤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수요일까지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자, 이 정도까지 고객이 얘기하는 것은 뭐가 진짜 이 사람은 일정이 바로 확인은 안 되는 사람 맞구나. 수요일날까지 수요일날 2시에서 5시. 그치만 이거를 처음부터 고객을 배려해 주는 것과 이렇게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다가 고객이 이렇게 나오는 거랑은 달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까 그냥 놔줬어 봐. 그러면은 고객님 일정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겠어요? 얘 전화할까요? 까먹어요. 심지어 니즈가 충만했어도 까먹을 수 있잖아. 일이 바쁘면. 근데 그 와중에 그 까먹은 와중에 내가 또 전화를 했다. 그럼 나 의리되잖아. 그때부터. 사이에 다시 연락드리면 될까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승원이 눈 많이 와요. 운전 조심하셔야 되겠다. 지금 그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니까. 그래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눈 내리겠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목요일날 제가 2시에서 5시 사이에 다시 한번 전화로 찾아뵐게요. 근데 오늘 자, 통화를 지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죠, 막판에 잠깐. 그리고 요 막판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재통화를 우리가 할 때는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안 돼요. 뭐냐. 그럼 고객님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목요일날 정확히 3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우리가 재통화를 잡을 때는요, 첫 번째, 고객이 가장 편한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왜냐, 고객이 듣고 싶어 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어도 바쁘면 전화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가장 통화 편한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 재통화를 잡을 때는. 그리고 무조건 바로 예약을 안 잡거나, 바로 계약을 안 하거나 하는 사람들 있죠. 첫 번째, 바로 미팅을 안 잡는 사람들, 무조건 일정을 확인하는 재통화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한 마디 더, 고객님 이렇게까지 통화했는데 전화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럼 받거든요. 자, 계약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이 진짜 중요해요. 진짜 다 된 밥에 꼭 빠뜨리는 거예요. 다음 미팅 날짜 꼭 잡아야 돼요. 정확하게, 날짜, 시간, 장소. 이해되시죠? 이 진짜 중요한 키예요. 이걸 안 하면은 다 된 밥에 재 빠뜨리는 거예요, 진짜로. 또 대박 나시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팅을 잡다 보면은 물론 한 번에 잡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꺾일 듯 안 꺾이는 애들이거나 아니면 일정이 진짜 바로 확인이 안 되거나 이런 애들도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런 애들이 오히려 계약은 확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 같은 애들은 깐깐하기 때문에 질문을 엄청 할 거란 말이야. 내가 그것만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또 적극적이잖아. 얘가 소극적이지가 않잖아. 이런 애들은 만나서도 적극적이에요. 만나서도 질문 겁나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런 만약에 내가 바로 계약이 안 되고 미팅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면 AP를 했는데 PC를 잡아야 된다. 예를 들어. 그러면 일정 확인해 보시고 고객님 PT 때 언제쯤 PT 일정 가능하신지 연락 주세요라고 하면 안 돼요. 고객 전화 안 와요. 진짜로. 겪어봐서 하는 얘기예요. 무조건 날짜, 시간 확답 받고 가세요. 장소. 그리고 스케줄에 고객한테 메모하라고 시키세요. 그리고 재통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다음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정확히 목요일날 고객님 통화 편하신 4시, 5시 사이에 다시 한번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래도 고객은 까먹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 카톡을 똑같이, 그 멘트 똑같이 남겨요 또. 끊임없이 각인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자꾸 까먹어. 본인이 중요시 여겨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 얘기해줬어요. 재통화 일정, 만남 일정은 확답을 받고 마무리 지어라. 이해되시죠?
그럼 10